네, 조금 쉬고 오셨나요?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가서 조금 힘드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한 45분, 48분, 50분 정도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PPT로 돌아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개념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PPT가 어떻게 스토리라인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저희는 개념을 이제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PPT가 이렇게 불러와지고 그것이 어떻게 좀 구동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더 탭과 메뉴 기능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이제 탭을 보겠습니다. 메뉴에 이쪽에 있고 저희가 배운 거는 파일하고 홈 기능이었거든요. 그럼 이 홈에서 애니메이션을 가기까지는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메뉴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어디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배워가면서 이제 좀 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좀 같이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그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지 않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은 요 편리한 기능들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올까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같이 또 인서트 메뉴 배워보겠습니다. 인서트 메뉴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을 이제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슬라이드 레이어가 맨 왼쪽에 있죠. 이 레이어의 개념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요 툴로 디자인 작업을 해봤던 사람일 겁니다. 레이어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이게 겉장 그리고 속장 그 다음에 바깥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장을 이렇게 채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화면 안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체가 하나의 레이어입니다. 네, 그 레이어 위에 오브젝트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레이어가 새로 생긴다면 그 레이어를 덮어버리겠죠. 네, 그런 슬라이드 레이어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이어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뉴 레이어가 보일 수 있고 디플리케이트 레이어가 있고 해당 레이어를 이제 없애버릴 수 있는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레이어가 라고 이제 하는 거 보이시나요? 베이스 레이어는 삭제는 안 됩니다. 추가된 레이어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이죠. 네. 자, 레이어의 개념은 이제 좀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레이어 버튼이 어디 있다라는 것만 이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Convert Freeform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모르겠잖아요. 그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냥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Convert Slide to Freeform Question. 그러면 요거는 퀘스천이구나. 그러면 컨버트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잡았던 그 도식 그러니까 개념으로 컨버트 프리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퀘스천을 만들 수 있는 프리폼을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냥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뭔가 모드가 바뀌었죠. 제가 제어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폼 뷰라는 게 생기고 슬라이드 뷰라는 게 좀 생깁니다. 슬라이드 뷰는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좀 봤었던 그런 그 뷰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폼 뷰는 좀 생소합니다. 그 생소한 이유는 저희가 아직까지 퀘스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퀘스천은 저희가 이제 좀 차차 배워나가기로 하고 지금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에서 이제 줌
region이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줌 region, 그 인서트의 세 번째 그 아이콘입니다. 줌 region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좀 당기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사각형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줌을 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 그거를 프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 슬라이드 프리뷰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확대가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줌을 한 요 기능, 이게 줌 리전이라고 하는데, 자, 밑에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거를 제가 꺼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방금 제가 그 붙였던 줌 리전이라는 게 있죠. 네, 그쪽에 보면 타임라인이 하나, 둘, 3초간 그 줌 리전의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2초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줌으로 하는 게 이제 처음에 2초간만 나오겠죠. 그럼 제가 한 번 더 바꿔 보겠습니다. 줌 리전을 처음부터 하지 말고 1초 뒤에 하라. 그럼 1초부터 3초까지 이렇게 줌을 당기겠죠. 자,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타임라인의 개념까지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디스 슬라이드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자, 당겼다가 나가죠. 네. 요 기능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당겨지고 이렇게 또 아웃포커싱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잡았을 텐데, 요런 기능 또한 하나의 그 아이콘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으로 이 기능 자체로 아이콘을 제공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겠죠. 네. 자, 이제 네 번째부터 보시면은 이제 컨텐츠 라이브러리 360이라는 글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네 번째부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는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인설트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이제 쓸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를 미리 알아보면은 나중에 컨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캐릭터. 예전에 한 10년 전? 뭐 한 5년 전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닝에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활용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라인에서도 옛날 버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버전까지 이런 많은 캐릭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각각의 그 캐릭터들로 인해서 이런 그 감정 표현, 그리고 뭐 다양한 포즈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하나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뭐 그런 포즈를 막 취하거나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냥 다 영상으로 좀 하는 경향이 이제 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캐릭터를 그렇게 많이는 쓰진 않는데 좀 스틸컷이라고 해가지고 개발 방법론이 또 있습니다. 그런 스틸컷 개발 방법론을 하는 개발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캐릭터나 포즈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뭐 만화식이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있죠. 이제 캐릭터를 좀 더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크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네, 크롭을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크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의 입맛에 맞게 다 캐릭터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한다.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포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포토를 딱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찾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복궁을 보여드렸었죠. 그 경복궁이라고 제가 한글로 쳐보겠습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언어거든요. 한글로 이렇게 경복궁이라고 이제 쳐보면은, 네, 수많은 사진들이 뜨게 되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검색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은 아제르바이잔 언어로 검색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제가 살았던 동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프링필드. 네, 스프링필드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소규모 도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스프링필드 네,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네, 촌스럽고 네, 황량하고 네, 좀 그쪽이 학교는 많은데 그렇게 뭐 재밌는 동네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미식축구도 있는데 그 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미식축구를 하면 홀리건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열광적인데 사실 잘하진 못합니다. 네, 옆에 있는 주한테 맨날 당하고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네, 그래서 아쉬우니까 한 장 붙여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네, 이렇게 하니까는 이 줌 기능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 모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사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그 사진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이제 해보시라고 아제르바이잔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도 사진이 많이 뜨죠. 바쿠시도 있고요. 국기도 있고 올드타운도 보이네요. 저는 이 올드타운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그 바쿠 시내도 이렇게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네, 올드타운에서 숙박도 해봤고요. 이 건물도 봤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위에 탭 메뉴에서 보시면은 포토 옆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디오가 있고 자 이쪽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포토로 되어 있는 거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꾸시면은 당연히 일러스트 이미지가 이제 좀 보일 테고 그 일러스트를 아이콘으로 했을 때는 그럼 당연히 이제 아이콘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디오가 이제 두 개가 있네요. 그럼 비디오를 한번 프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기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그런 영상이네요. 요거를 그러면 인설트를 해서 한번 비디오도 한번 넣어보죠. 네, 저는 비디오를 이렇게 작게 만들겠습니다. 네, 국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최상단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거에 대한 프리뷰를 한번 보시죠. 네. 자, 프리뷰 디스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도 보이고 제가 이렇게 붙였던 사진도 보이고 캐릭터도 이렇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미디어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지금은 인서트 이제 라이브러리 옆에 이제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 미디어에서는 이제 픽처, 쉐이프, 캡션, 비디오, 오디오, 웹 오브젝트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이제 개념을 이제 좀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저작 도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미디어들을 하나에 합쳐서 멀티미디어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디어를 모아야 되겠죠. 네. 그 미디어를 모으는 거에 있어서의 재료들을 이걸로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처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되겠죠. 네. 한 2년 전 사진인데 지금 많이 좀 제 모습이 이때가 더 늙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때가 좀 더 늙은 것 같지만은 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그 미디어에서 픽처고 쉐이프도 저희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쉐이프는 이렇게 도형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이 도형 자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좀 비슷합니다. 자, 많이 쓰이게 되는 렉탱귤러를 그러니까 박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포맷 창이 뜨죠. 이 포맷 창으로 이렇게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네, 아웃라인도 이제 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서트에서 이제 쉐이프까지 받고 캡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캡션이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좀 불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캡션이 이제 서브타이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전에 그 강의를 했을 때는요. 캡션은 그냥 그 말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풍선을 만들고 I am hungry를 붙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점심시간 전이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캡션이 있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쓰일 그 펑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수 영상을 이쪽에다가 이제 좀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수 영상을 뭘로 붙일 것인가? 바로 이 기능입니다. 네, 비디오를 누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네, 그 비디오를 이렇게 한 번에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비디오들을 이렇게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비디오를 그냥 예시적으로 그냥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비디오를 이제 좀 골라서 요런 비디오를 한번 넣어볼 건데 지금 뒤에 배경이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졌네요. 그러면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불러오는 것도 이제 조금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활용을 하실 때에도 비디오의 용량을 조금 낮추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비디오를 그 각 장면마다로 이제 분할해 가지고 넣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비디오를 다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굉장히 이제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저작 도구 자체도 굉장히 좀 무거운데, 이렇게 미디어를 여러 개를 이제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거든요. 자, 비디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비디오는 그 신한대학교 비디오인데요. 예전에 이제 신한대학교에서 그 ODA 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던 네, 그런 쪽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디오를 넣게 되면은 그 여러분께서는 이쪽에 이제 강사분이 이렇게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강사분의 오른쪽 편으로 어떻게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비디오가 있으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배치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럼 영상 위에 오브젝트가 있는 겁니다. 네. 뭐 크기를 좀 더 키운다. 그래도 오브젝트를 이렇게 싹 가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 프리뷰 한번 볼까요? 그럼 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계속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들은 언제까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럼 각각의 오브젝트는 이 밑에 설정된 타임라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영상의 길이만큼 이렇게 이제 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줄이시게 되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영상도 이렇게 줄여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타임라인도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도 어떻게 넣는 방법을 이렇게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파일로 이제 된 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또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도 이제 오디오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리코드를 하시거나 텍스트 스피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스토리라인 저작 도구에서 또 제공하는 좀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텍스트 스피치입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 보시죠. 네, 텍스트 스피치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딱 뜹니다. 네, 이게 또 구동이 또 힘들어요. 자, 이제 좀 구동이 됐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잉글리시가 있고 뭐 각각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도 있네요. 한국어도 있고 터키시도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아제르바이잔 언어와 터키 언어가 좀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터키시로 이렇게 텍스트 스피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텍스트 스피치 말고 녹음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영어로 같이 이 기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female 돼 있고 자나라고 돼 있죠.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뷰 보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Joanna. I will read any text you type here. 네, 이 사람 같기도 하고 기계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들리죠? 자, 조엘 들어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Joey. I will read any text you type here. 자, 이 두 사람은 옛날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자체도 약간 기계음 좀 비슷해요. 근데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최근에 개발된 사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Matthew. I will read any text you type here. 자, 이제는 거의 그 분간이 안 되겠죠? 그냥 일반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Sally, Hi, my name is Sally. I will read any text you type here. 참 장난 아니죠? 네,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써놓는 것도 있고, copy from slide note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캔슬 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이 있고 스테이트가 있고 노트가 있습니다. 이 노트에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I wanna eat. 저는 점심으로 코리안 라이스가 먹고 싶습니다. I wanna eat Korean rice and 제가 터키 음식 중에는 샤오르마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샤오르마 스펠링을 모르네요. 아니면 케밥. 네, 케밥을 먹겠습니다. 케밥. 네. 이렇게 제가 노트에다 쳤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네, 오디오에서 텍스트 스피치를 다시 구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제 텍스트 스피치를 열어보시면은 Copy from Slide Note라고 이제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텍스트 스피치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와졌죠. I wanna eat Korean rice and kebab. 네,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불러져 왔죠. 그러면 이거를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Matthew로 해보겠습니다. 자, insert.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한번 들어볼까요? I want to eat Korean rice and kebab. 네. 조금은 기계적이긴 하지만 못 들어줄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요런 오디오 에디터까지 이제 제공이 되니까 좀 더 늘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요거를 또 자르고 편집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볼륨도 높여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런 오디오 에디터가 제공된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방금 보셨던 텍스트 스피치에 대한 볼륨, 그러니까 스피치를 했던 거를 좀 잘라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까지가 I wanna 쪽일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it이 되겠고, 그러면 제가 이쪽 부분을 자를 때, 자, 이런 식으로 crop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요것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그 모드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그것만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날려버리겠죠. 딜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Eat Korean rice and kebab. 그러면 이제는 I wanna가 빠졌죠.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사운드까지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네, 이 오디오 에디터는 더블 클릭해도 이제 보일 수가 있고,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에디트 오디오라는 메뉴로 이제 들어가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볼륨 그러니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프리뷰 오디오 요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한 문장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을 넣을 거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슬라이드 노트에 이렇게 쭉 적어서 텍스트 스피치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리코딩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음성 파일을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런 파일들을 여러 가지 조각 해가지고 붙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지금은 카피를 했지만 하나를 더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요거는 요때 나오는 문장이고, 요건 요때 나오는 문장이고, 자, 하나를 또 붙여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때 나오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프리뷰를 I 눌렀습니다. want to eat Korean rice and kebab. I want to eat Korean rice and kebab. 네, 어떤 개념인지 이제 잡히겠죠? 이렇게 텍스트 스피치가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끊어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쭉 한 번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저는 이렇게 문장별로 좀 끊어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텍스트 스피치라는 게 슬라이드 노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좀 쉼표가 들어가는 게 좀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문장이 3개다, 그럼 3개를 좀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너무 얘가 빨리 얘기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면은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텍스트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copy from 하니까 이제 제가 스페이스바를 넣었던 거가 그대로 들어갔죠. 네, 요거를 셀리로 넣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I want to eat Korean rice and kebab. 네, 조금 더 천천히 얘기를 했죠. 네, 스페이스 바로 이 텍스트 스피치의 스피드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점을 이제 이제 하나의 팁으로서, 개발적인 팁으로서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디오까지 이제 했었고, 지금 미디어에서 웹 오브젝트라는 거를 해보고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자, 웹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웹에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네. 퀘스천 말고 여기서 뉴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냥 블랭크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블랭크 페이지에다가 웹 오브젝트. 네, 여기 뭐 어드레스를 칠하는 뭔가가 나오죠. 네,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찾았던 경복궁 요거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경복궁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네, 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어드레스를 치고 디스플레이 인 슬라이드 하면은 슬라이드 안에 이제 보여지게 되고, 디스플레이 인 뉴 브라우저 윈도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 윈도우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인 슬라이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가 딱 뜨죠. 웹 오브젝트 어드레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확인하려면 프리뷰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프리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요거는 퍼블리싱을 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럼 퍼블리싱 된 웹 오브젝트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퍼블리시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 웹 오브젝트를 붙여서 퍼블리싱을 해서 LMS에 올려본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아가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웹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의 컨텐츠라기보다는 좀 더 하나의 교환, 그리고 좀 멀티미디어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쓴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컨텐츠에서는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텍스트 박스가 맞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는 그런 텍스트 박스가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테이블 맞습니다. 테이블 이렇게 해서 테이블 넣을 수가 있고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고, 이 테이블만의 그 테이블 툴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스타일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필을 어떻게 넣을지, 그리고 프리뷰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포맷 같은 경우에서도 이 위쪽으로 뭐 한 칸을 더 넣는다, 뭐 지운다, 뭐 그런 개념들이 또 다 편리하게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테이블을 넣는 것 또한 굉장히 간편하게 잡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은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텐츠에서는 그렇게 슬라이드 넘버를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 페이지를 따로 이렇게 좀 만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런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 페이지에 한 번에 이제 다 넣는 걸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튼하고 슬라이더, 그 다음에 뭐 다이얼, 핫스팟, 뭐 그리고 뭐 인풋 마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이러닝의 조류를 이제 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이러닝은 이제 좀 영상형으로 이제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하는 인터랙션을 조금 배제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유튜브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보는 거를 더 선호하는,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해서 버튼도 저희가 이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좀 조만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트리거라는 개념, 트리거는 이제 각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디폴트로 이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저작 도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트리거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이제 스크롤링 패널 요거는 그냥 지나가고, 마우스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에서도 프리뷰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왜 인서트 홈에도 프리뷰가 있는데 인서트에도 프리뷰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인서트에서도 이렇게 오브젝트를 많이 넣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홈에 가서 프리뷰를 클릭을 하는 것보다 인서트에서 바로 프리뷰를 클릭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클릭 횟수가 1회가 줄어들죠. 그렇게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쪽에 프리뷰 버튼이 다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인서트 메뉴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파일 탭도 보고, 홈 메뉴도 보고, 그다음에 인서트 메뉴도 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기능들이 많아요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탭은 그렇게 많은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퀴즈를 하는 따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요 디자인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쪽이고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면 변화인데, 이러니 컨텐츠에서 트랜지션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요게 되는데, 자, 저희가 PPT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념을 잡아놨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